그러면 지금 가해자로 추정할 수 있는 지금 진 씨에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 씨에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건 진 씨하고 첫째 딸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거기서 볼 수 있는 진 씨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묘하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 특징은 그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 네. 지시를 하는 진 씨, 내가 어떤 이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결과는 너희들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일은 너희들이 어머니를 폭행해서 그런 문제를 제거하는 어떤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너희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충고와 조언이다. 네.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화 내용 중에 카톡 내용 중에 보면 결국은 너희들이 돈이 많은 집안에 결혼을 해서 들어가려면 그런 것들의 장애 요인이 되는 어머니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거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해야 된다. 이게 뭐 여러 군데서 좀 이제 뭐 취재를 하던가 수사 기록들 이런 것들 좀 보니까 이 진 씨가 실제 뭐 무속인이나 이런 어떤 특정 종교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뭐 그분의 지시에 따라 혹은 그분을 계속 언급함으로써 그 진 씨가 이 세 자매를 좀 장악을 한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이제 사이비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행동이 후광을 만드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서 그 내 의사가 아니고 정말 이 우리의 생각들을 초월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 이런 것을 자꾸 주지시켜 줌으로 해서 이 행위의 결과들은 결국 어떤 거대한 목표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없는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를 만들므로 해서 자신의 말을 보다 신뢰성 있게 전달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후광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특정 종교를 사칭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분 누군가는 너희들을 돕고 있는 어떤 큰 거대한 어떤 그 집단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으로 또 궁금한 거는 말입니다. 진 씨하고 정 씨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년 지기 이상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보통 인연이 있거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 저희가 뭐 거리를 두고 헤어지거나 뭐 그렇게 할 텐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엄마를 폭행을 하게 이 사주를 했단 말이죠. 그런 이유는 뭐로 밝혀지고 있나요? 이건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아마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으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몇 가지가 저 사람들한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저 카톡 내용이나 진술 내용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탐문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뭐 엄청난 그 돈이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과시를 하고 다녔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자기 제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적 목표. 뭐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또 훌륭한 일을 하고 뭔가 이런 사회적 우리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괴리가 너무 커서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데 방식에 일단 이런 계단을 밟아가서 참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마치 가상의 세계에서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다니는 이상 심리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릴 때 이 진 씨는 학습의 과정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 씨는 사이비 교주 같은 그런 성향의 인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엄마도 그 폭력으로 하게 사주를 해서 통제를 시켰고 경제적인 이득도 했다면 이런 행위가
꼭 그 가정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또 계속 같은 수법으로 전파될 가능성, 그럴 예상도 해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궁금한 점은 일단 이 세 자매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큰언니가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둘째든 셋째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세 명이 다 이렇게 진 씨의 지시에 복종하고 또 어머니를 막 6개월 이상 계속 폭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세 자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모두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이 관계들이 교묘하게 전부 차단이 되어 가지고 오직 이 세 자매는 어머니와 지금 이 카페와 또 그 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진 씨의 지시와 이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갇혀져 있는 이런 그 폐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명이면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정신 차릴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이비 종교도 보면 수십 명이 같이 그냥 거기에서 막 매몰돼 있잖아요. 여러 명일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스스로 의심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맞다라고 하는데 나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게 심리학에 오래전에 실험이 있어요. 선분 실험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펜을 이렇게 긴 선과 짧은 선을 이렇게 긴 선과 짧은 선을 약간 짧게 그려놓고 실험자들이 모두 짧은 선을 이게 다 길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길거든. 근데 수십 명이 지나가면서 다 이게 길다라고 하면 나도 이게 길다라고 표시를 하고 가는 자가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게 맞다, 짧은 선이 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만이 이게 길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수십 명을 내가 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갈등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냥 나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그거를 어떻게 증빙을 했느냐?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를 빚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그냥 맞다라고 했다면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이 선택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컴퓨터로 실험을 했어요. 컴퓨터를 똑같이 긴 선과 컴퓨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컴퓨터가 이 선이 길다라고 선택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 많은 사람들이 다 짧은 선이 길다라고 했을 때 나도 맞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컴퓨터가 선택을 하니까 아니야 이게 길어 라고 올바른 선택을 했대요. 왜? 컴퓨터는 내가 설득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틀린 거야 라고 하면 끝나. 그러니까 나는 제대로 본 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세 자매가 있을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큰딸이 영향을 준 둘째가 있다면 셋째는 따라가요. 그리고 이 세 명이 될수록 인원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다른 범죄, 강력 범죄에도 보면 3인조, 4인조, 5인조 이런 게 있잖아요. 얘네들 면담을 해보면 책임과 죄책감이 분산돼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어머니를 나만 폭행하는 게 아니고 언니도 하고 큰언니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책감이 분산돼요. 그런 효과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지금 이 진 씨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미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이르려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적이고 중간에 안타까우니까 그건 누구라도 눈치채고 얘기를 하지. 금액 차이 나면 부동산 사람이라도 얘기를 했어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이 세 자매가 예를 들어서
지적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판단 능력이 완전히 와해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그런 이 울타리 안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취재를 하는 결과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 10년 전부터 어머니하고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 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 저도 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버지까지 10년 전에 벌써 폭력을 행사해서 뭐 집 밖으로 내쫓았다는 진술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일단은 가족 내의 어떤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위계와 권위, 그 부모에 대한 권위 또 역할 이런 것들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때만 해도 이 세 자매의 나이는 어렸을 것으로 지금보다는 어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생애 많은 전반에 걸쳐서 이미 지배가 시작되었다. 진 씨에 의한 이런 것이 이제 추측이 되고 자신들이 모든 상황을 이 세 자매가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 첫째, 그다음에 둘째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위계가 형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세 자매하고 그 진 씨하고 뭐 같은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 씨를 두둔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자매는 이제 더 이상 이 진 씨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이제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감각이 좀 생겨날 수 있는 심리적 치료도 개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도 계속 진 씨를 두둔하고 있는 것은 자, 그동안에 자신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어머니를 정말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 가스라이팅 상태로 살아왔다면 지금에 와서 진 씨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모든 전 과정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마 그 끈을 스스로라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또 일상에서도 사람들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지금 나타난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몇 년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도 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모르고 해왔던 지금 뭐 사회 여러 전반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이게 왜 화두가 되느냐?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개념화되고 우리 사회가 이런 끔찍한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스라이팅에 대처하는 법, 뭐 특징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까지 제가 지금 우리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범죄와 관련해서 아주 굉장히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뭐 몇 가지 간략한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몇 가지 소개만 간략히 드리고요.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지 좀 현직에 있을 때 좀 심층 분석을 했던 인천 과외제자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